안녕하세요, 민쿡입니다. 제 후배 중에 부산에서 돈가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돈가스가 이제 컨셉이 약간 일식과 양식의 중간 정도의 컨셉이에요. 하지만 돈가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게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고기 연구를 하고 별로 전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저한테 자꾸 많이 해줘요. 뭐 고기를 돈가스 숙성하는 법에다. 근데 돈가스 전문점은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돈가스 전문점 아니잖아요. 자꾸 술 먹고 그런 얘기를 해 나한테. 알았다고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몇 개월 전에 컨셉을 바꿨어요. 과연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친구를 말렸거든요. 거기서 하지 말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뭐 형편이 좋은 친구는 아닌데 좀 더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돈가스 가게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 돈이 너무 부족하다. 그 돈으로 내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하다.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 기회를 봐서 나와라. 그 자리에 내가 볼 때는 네가 들어가긴 좀 부담, 좀 내가 볼 때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 외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 했어요, 본인이. 그런데 어떻게 됐냐, 결과가 좋았어요. 또 손님이 줄을 서서 먹고 지금도 줄을 서서 먹어요. 한 5개월, 4개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줄을 서서 먹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스타일을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꾼 거지. 지금 사실은 이제 일본식 돈가스가 이제 정점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시장이 보입니다. 이제 돈가스, 일본식 돈가스의 정점인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게 떨어질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금씩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더 이상 뭐 일본식 돈가스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전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정말 실력이 있는 돈가스집만 남고 나머지들은 정리가 되겠죠. 저도 실력이 없는 돈가스 집이기 때문에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이제 일본식 돈가스로 포지션하면서 인테리어를 약간 일본스럽게 바꿨어요. 제가 왜 하지 말라고 그런 게 대박난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집의 성공 요인 몇 가지를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돈가스의 실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죠. 그런데 제가 이 돈가스를 할 때 어떤 컨셉을 잡으려면 돈이 좀 들어가니 그 돈을 좀 모아서 힘있게 다른 데다 하라는 게 제 의견이었고, 그 친구는 이거라도 나는 여기서 다시 해보겠다, 살짝 리모델링 해보겠다, 살짝은 아니었어, 많이 바꾸긴 했어요. 그 돈가스집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정말 완전히 저렴한 돈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느낌을 완전히 바꿔서 일본식 돈가스를 포지션 했는데 지금은 식당이 맛보다는 아닙니다. 맛있는 집이면서 멋있는 집을 찾는 게 지금의 소비자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메뉴를 만들어 가더라도 돈가스 집을 했던 그 후배처럼 반드시 맛 플러스 어떤 그 맛을 받쳐주는 환경적인 요건이 필요해요. 전문 용어로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리적인 환경이 그 손님이 먹을 때의 느낌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멋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나는 곳 몇 군데를 말씀드린다면은 용산에 가면 몽탄이라는 곳이, 몽탄이라는 고깃집이 있어요. 거기는 집불에다 고기를 미리 초벌 해서 나와서 프라이팬에 굽는 건데 오픈한 지가 2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한 3년 됐나? 3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줄 서서 먹습니다. 폐 성당, 옛날에 있던 성당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는데 뭐 완전 선수들이 만든 가게예요. 거기는 선수들이 만든 가게예요. 뭐 마케팅이라든가 컨셉이라든가 음식들이 선수들이 만든 가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될 수가 없다고 좀 보여요.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와, 이거는 뭐 무조건 간다,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뭐 입소문을 타기도 하고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마케팅을 또 열심히 하기도 해서 이제 식당이 잘 되는데, 그런 집들, 그 집의 어떤 음식의 맛이 있냐 없냐를 따질 게 아니라 그 집은 정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의 멋을 가진 식당입니다. 그런 식당들이 몇 개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하위에 있는 식당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냥 식당 그러면 간택기 갖다 넣어놓고 작업대 갖다 넣어놓고 그냥 뭐 배달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면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멋이 없는 식당은 고객들이 이렇게 쳐다보지 않아요. 고객들이 영업장을 찾아올 때 첫 번째 뭘 보겠어요? 온라인을 뒤져보잖아요. 온라인을 뒤져보면 온라인에서 뭘 보겠어요? 텍스트를 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영상으로 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미지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스타 힘이 강해지고 있고 네이버는 이미지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네이버는 영상을 밀어봤어요. 네이버 TV라는 걸 영상을 밀어봤지만 유튜브에 밀려서 영상 SNS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네이버의 검색률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맛집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인스타에서 찾죠.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로 들어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점점점 네이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건 번외 얘기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손님들이 이미지를 보고 식당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멋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식당에 멋있는 요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인테리어가 있겠죠. 인테리어를 삐까뻔쩍하게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돈질하면 뭐 엄청 뭐 삐까뻔쩍하게 만들 수 있죠. 그거 돈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난 돈 없는데 어떻게 해? 제일 중요한 건 그 내가 팔고자 하는 음식의 컨셉과 내 식당의 컨셉이 맞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예전에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춘천에다가 초밥집을 차렸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 집을 갔는데 그 전인 죽집이었던 거야. 근데 죽집이었던 집에서 약간 느낌이 보면은 초밥집 같기도 하고 약간 죽집 같기도 하고 한식집 같기도 막 이런 느낌이 혼재돼 있어요. 약간 그래도 뭐 한식집이지. 근데 깨끗하니까 그냥 초밥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집? 뭐 망했죠. 망했습니다. 제 사례도 있어요. 제 사례도 옛날에 옛날이죠. 거의 뭐 10년 전이니까 10년 전쯤에 쌀국수집을 하나 제가 인수했습니다. 쌀국수가 너무 단순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리사 출신이니까 야 이거 뭐 돈도 안 되고 뭐 조리법도 너무 간단하고 이거 빼고 다른 거 해야겠다. 근데 가만 인테리어 보니까 쌀국수집이었는데 약간만 틀면은 그냥 뭐 경양식집으로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포크와 나이프라는 경양식집을 시작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이름 예쁘지 않아요? 망했습니다. 어쨌든 포크와 나이프 이름도 이상하고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죠. 경양식집을 이제 약간 노포 느낌이 나는 경양식집을 예전 컨셉의 경양식집을 했죠. 쌀국수집을 할 때는 그래도 2, 3천 팔았는데 경양식집을 하고 시작했는데 1,000만 원 파는 거야 한 달에. 월세가 500짜리인데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계속 까먹다가 이제 쭈꾸미집으로 바꾸면 대박을 내긴 했어요. 그때 운이 좋았죠. 되게 운이 좋아서 대박을 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컨셉을 쌀국수집에서 경양식집을 바꿀 때 되게 애매한 컨셉으로 바꿨어요. 그 집이 약간 프랜차이즈 쌀국수집 컨셉이었으니까 깔끔하고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경양식집으로 바꾸면서 약간 뭐 덕지덕지 붙이고만 했는데 멋이 없었던 거야. 그 컨셉이 안 맞는 거지. 이 음식과 이 물리적인 환경의 컨셉이 일치하거나 동조하는 컨셉이면 돈 많이 안 들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죠. 멋없으면 이런 기본적인 본질만 맞춰주면은 영업장이 활성화되는데 그걸 못 맞춰주면 아무리 멋있어도 중국집에다가 떡볶이를 차리면 안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돈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은 멋있는 식당 위주의 그런 식당들이 스타트할 때 큰 힘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당을 만들 때 주방하고 홀만 대충 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컨셉하고 맞는 멋있는 식당을 만드셔야 돼요. 그 컨셉을 만들어서 그 멋있는 식당을 만들게 되면 어떤 장점이 또 있냐면요. 식당이 일단 오래 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원했던 분위기와 음식이 일치할 경우에는 식당이 오래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생뚱맞은 곳에서 장사하는 집들은 그 오래가는 노포들은 뭐냐? 20, 30년 된 거. 그런 집들도 있어요. 옛날에 어느 뭐 프랜차이즈 냉면집 본사를 갔는데 거기도 폐교회를 식당을 차린 거야. 너무나 어이없는 식당이죠. 냉면집인데 전통 냉면도 아니고 그걸 무슨 냉면이냐? 고기하고 고기에다가 공장 냉면 주는 집이야. 육수도 공장 육수야. 근데 들어가면 막 주인이 피아노를 쳐 그 안에서. 진짜 어이가 없어. 그런 식당도 있었어요.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뭐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이었죠. 그런 식당들은 컨셉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되냐? 너무나 생뚱맞을 경우에는 고객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외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어떤 로직으로 인식해서는 안 돼요. 예외는 예외입니다. 항상 로직 안에는 예외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특히 외식업은 그게 심하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예외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자, 오늘은 멋있는 식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거를 뭐 대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생각이 나면 또 이 멋있는 식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안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